아직 여러분은 젊고 남편도 건강하며 자녀들도 어립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승부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궁전을 열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 경영을 확립해가는 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생애 신심을 관철해가는 겁니다. 신이치는 여기서 뉴욕 지구의 결성을 발표한 다음 참석자에게 선물로 가지고 온 수즈볼을 한 사람씩 건네주었다. 그때 신뢰자로 참가한 한 부인이 입회를 신청했다. 그녀는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꼭 이 신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담의 장소에 축복의 박수가 터졌다. 신뢰자로 참석한 상사맨 스기하라 미소 역시 이 자담의 모습을 관찰하듯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마스키 나가야스와 아우타스스마한테 몇 번이고 불법 이야기를 들어왔다. 당시 스기하라는 회사가 일으킨 불상사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학회를 심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신심한다면 마사키나 아오타에게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 엄격하게 입회를 거절해왔던 것이다. 이날도 스기하라는 때를 쓰는 부인들의 말에 신이치가 어떻게 답하는지 흥미본위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성심성의를 다해 부인들을 격려하는 기백 넘치는 신이치의 시도에 차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필사적이다. 이토록 따뜻한 세계가 있었던가? 사람 사는 세상의 냉혹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그에게 그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입회하여 뉴욕에서 최초의 남자부가 된 것이다. 신이치가 이때 무리하여 입회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모인 벗들의 행복을 바라며 인생 승리의 길을, 인간 영광의 길을 있는 힘을 다해 말했을 뿐이었다. 저 이솝이에게 북풍과 태양처럼 인간 마음의 망토를 벗기는 것은 춥고 세찬 북풍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생각해주고 감싸주는 태양과 같은 자광의 따뜻함이다. 거기에 인간의 참된 공감에 선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몸 상태는 뉴욕에 도착했을 무렵부터 두드러지게 악화되었다. 높은 발을로 생기는 오한이 그를 덮쳐 걸으면 다리가 휘청거렸다. 평상시에도 병약한 신이치의 몸은 강행군의 영행 스케줄로 이미 그 한계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것을 참으며 그런 기색을 조금 더 내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일로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는 배려에서였다. 다음날 10월 15일은 브라질로 떠날 준비를 하는 날로 하고 회합 스케줄은 잡지 않았다. 이날 낮에는 동행 멤버들이 외출했으나 그는 숙소에서 쉬었다. 그러나 저녁 무렵부터는 대객 전에 걸릴 기진을 자제해 매입의 편의를 마련해준 회사의 현지 지자원들과 식사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16일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향했다. 약 4시간의 열차 여행이었다. 창밖에는 무사신호를 연상시키는 잠목님이 줄지어 있었다.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하는 여행은 신이치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열차가 워싱턴의 유니언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무렵이었다. 여기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줄러 서서 합격가를 합창하며 일행을 맞이했다. 맨 앞줄에 있던 일본계 부인은 참가회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신이치를 본 순간 멤버들은 눈물을 글썽거렸고 노랫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다. 합창하는 멤버 옆에는 운송반이라고 적힌 완장을 찬 미국인 장년이 서 있었다. 수송반으로 써야 할 것을 운송반으로 쓴 듯했다. 또 역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에 안테나에는 삼각형 깃발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 소카 가카이라고 씌어 있었다. 소카 가카이로 쓰려던 것이 에이자가 빠져버린 것이다. 그대로 읽으면 소카 가키가 된다. 그러나 신이치는 무엇보다도 동지의 진심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가슴에 스미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갑시다. 여기기도 하여 그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나 진심을 담아 답례하고 벗의 노고를 치하했다. 운송 많은 미국인 장년이 운전하는 차로 야마모토 신이치는 자남의 장소인 후미의 쉐어링의 집으로 향했다. 이 장년은 신이치가 차에 오르자 상냥하게 곤니치와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도 워싱턴은 뉴욕처럼 빽빽한 빌딩 숲도 대도시의 소란남도 없는 나무가 풍부하게 우거진 조용한 도시였다. 쉬어링 덱은 한적한 주택가 한 모퉁이에 있었다.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잔디가 깔려 있었다. 이 집의 주부인 후메 쉐어링은 워싱턴 동지들의 중심인 일본계 부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팔에 붕대를 감고 스카프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이릉 앞에 나타난 것이다. 신이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실은 세어링은 주저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날 요리를 하려고 가스오븐에 불을 붙이는 순간 오븐이 폭발했다고 한다. 오븐 안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팔과 머리에 화상을 입고 만 것이다. 그런데 괜찮은가요? 예, 의사는 가방 화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다. 불법의 전문경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심의 공덕에 의해 과거의 무거운 제업을 전환하여 금세 가볍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문경수의 모습일 겁니다. 더 큰 사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신심에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복원의 길, 용기의 길이 열려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목을 부르고 있으니까 수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의를 게을리한다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신심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절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진작에 노력하고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심입니다. 그때 제목의 힘이 지혜가 되고 복원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신이치는 자칫하면 멤버가 빠지기 쉬운 타력 본원의 신앙관을 타파해주고 싶었다. 수도 워싱턴에서의 자담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남편이 입혀하지 않은 일목의 부인으로부터 질문이 나왔다. 남편은 저희 신심은 잘 협력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톨릭 교도라 하여 신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대로는 저까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각지의 부인들에게 공통된 고민이라고 해도 좋았다. 이 부인의 남편은 운송반이 되어 차를 운전해준 장년부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 말을 듣자 웃으면서 말했다. 남편은 학회 깃발을 세우고 즐겁게 차를 운전하며 광표를 위해 진력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신심한다, 안 한다는 형식에 얼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 속에는 남편이나 가족이 신심을 받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심 때문에 가정에서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물며 남편이 일 등에서 막히거나 실패했을 때 신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라는 책망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자기밖에 신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확실히 외로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부인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공덕, 복원은 전 가족에게 회양되어 갑니다. 마치 하나의 큰 우산이 있으면 가족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신심하지 않으니까 일가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입혀주기를 기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신심의 훌륭함을 여러분이 몸소 나타나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신심에 힘쓰므로써 훌륭해지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또 따뜻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태양과 같은 존재로 되어간다면 가족도 자연히 불법에 찬동하게 됩니다. 즉 가족의 존경과 깊은 신뢰를 받는 게 절벽의 제일보입니다. 시니치는 불법을 최고의 양식임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질문이 계속해서 나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때로는 동행 간부에게 답변하게 했다. 젊은 일본계 부인이 물었다. 5살 딸이 말을 못합니다. 열심히 기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시니치를 대신하여 이시카와 유키오가 답변했다. 어번전은 절대 힘으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어번전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집으로는 제목을 불러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인도 자신을 얕보는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겠죠? 오만한 대답에 부인은 예 라고 한마디 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시니치는 웃는 얼굴로 감싸듯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착실하게 신심에 간다면 따님은 반드시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도 신심의 후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비유입니다만 커다란 범종이 있어도 어떤 것으로 치는가에 따라 소리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큰 나무로 힘껏 치면 큰 소리가 나지만 성냥개비나 나무젓가락으로 치면 작은 소리밖에 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어번녀는 우량한 분력, 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쪽의 실력, 행력이 약하면 성냥개비로 범정을 치는 것과 같아 큰 공덕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불도성에 힘써 간다면 반드시 증명을 전환하고 따님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갇히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 명쾌한 지도였다. 이번에도 또 부인의 질문이었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말했다. 실은 근처에 사는 친구의 부탁으로 그 집 아이를 돌봐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친구가 기독교 교회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간다면 아이를 맡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인간관계가 무너질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미국이니 넙디 넓은 미국의 대지처럼 크나큰 마음으로 포용해 가는 겁니다.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건 친구 쪽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돌봐주는 건 우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불안이 맺어짐으로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한 부인은 야무도 신이치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화사 현적의 절복정신과 타인에 대한 가능성이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져 머릿속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 듯했다. 신이치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들이 니트렌 대상인의 문화로서 법의 정서에 대한 엄격한 건 당연합니다. 그와 동시에 타인에게는 어디까지나 관용으로 대해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불법자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는 귀를 기울였다. 동행 간부도 메모하며 신이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법의 정서에 대한 엄격한 자세와 남에 대한 관용, 이 두 가지는 결코 상반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일체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명의에게 독버섯을 먹은 환자가 실렸다고 합시다. 명의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연히 모든 수단을 다하여 치료가 진심으로 경영하겠지요. 이것이 남에 대한 관용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제 독버섯 같은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도 줄 것입니다. 환자가 독버섯은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요 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하며 찬성하거나 타협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법에 대한 엄격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는 환자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의사로서의 자비와 신념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불법자의 본능적 자세도 그러합니다. 신이치는 니시른 대성인이 과감하게 절복을 전개하신 것도 일체성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대자 대비에서였다는 것을 말했다. 사람들이 부분간에 지나지 않는 이전의 가르침을 최고의 법이라고 믿는다면 불법의 정수인 하정의 법화경을 신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대성인은 그것을 막으려고 사개의 격언을 내세워 가면이 일어서신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 가담하여 그릇된 법을 넓히는 부패, 타락한 악승과 장절한 투쟁을 전개하셨다. 악과 싸우지 않고 악을 보고도 그냥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을 방치하고 도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절복이라는 대어이셨다. 더욱이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당신은 비폭력에 철저했고 시정원년에 의한 싸움을 관찰하셨다. 그는 여기까지 단숨에 이야기하고는 질문한 부인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그러므로 파사인적의 절복정신과 우정은 결코 모순된 게 아닙니다. 어느 속에나 근본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신심에 힘쓰면 힘쓸수록 보다 큰 마음으로 것을 감싸면 우정도 깊어지는 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결복이란 대화를 통한 생명의 촉발 작업이므로 신뢰와 우정이 없으면 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맺고 거대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불법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멤버로서는 처음으로 듣는 불법의 휴머니즘 정신이었다.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 되어 버즈의 마음에 새겨졌다. 다시 몇 사람의 질문을 받은 다음 신이치는 워싱턴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지구부장에는 자료매장 제공자인 후미의 쉐어링이 임명되었다. 또 워싱턴, 뉴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의 각기 반이 탄생되었다. 자서명이 끝나고 신이치가 방을 나서려고 하자 일본계 멤버의 남편인 한 미국인 장년이 감기무량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곁에 있던 마스키 나가야스가 통역했다.
당신의 얘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불법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종교에 입회하고 싶습니다만 가톨릭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말했다. 교단에 속하는지 어떤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믿고 한마디로 제목을 부르며 우리들과 같은 마음으로 본인과 멤버를 지키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불법의 훌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녀는 미소를 지으며 신인체에게 악수를 청했다. 방선지퍼란 즉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부처라는 선한 생명을 열어가고 휴머니즘의 우상의 빛을 발하며 세계를 감싸가는 일이다.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보편의 대지에 선 생명의 르네상스 운동의 광선지퍼라고 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후미의 쉐어링의 안내로 2층의 배실로 갔다. 잠시 후 후미 있는 노부인이 다가를 가지고 들어왔다. 후미의 어머니 도미노였다. 후미에와 도미노는 2년 정도 전에 입회한 일에 확실하게 신심에 힘써왔다. 특히 도미노는 이미 80세가 가까운 나이였으나 하키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강포활동에 힘쓰고 있는 후미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해 주었다. 도미노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신이치가 감사를 표하자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학계는 정말로 존귀한 단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 미국에서도 빠르게 발전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학계에 대한 역풍도 또한 강해지겠지요. 저의 인생 경험에서 생각해도 역풍의 시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때 누가 이 존귀한 학계를 지키는가입니다. 신이치는 입회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노부인이 이토록 학계의 미래를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는 것이 의외이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 도미노는 오랑어저였으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살아있는 이상 이 워싱턴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말고요. 신이치는 지역의 불자가 속속들이 미국의 대지에도 용치려고 있음을 실감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학계를 지켜주십시오. 노부인은 이렇게 말하는 신이치 얼굴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땀을 흘리시는데 어디 몸이라도 편찮으신지요? 이때 신이치는 확실히 열이 나고 있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이야기했더니 야간 땀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피곤하신 것 같으니 잠시 이거 쉬시죠. 저는 선생님 보면 가장 걱정됩니다.